방식의 나눗셈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에요.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일 텐데 항등식이라 했습니다. FA다. 결국 나누는 것이 0이 되는 x를 집어넣었다는 뜻인데 FA는 RA가 될 거고요. 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R0가 되니까 얘네들의 합은 얘네들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2다. A가 2다. fx 빼기 1이 있는데 A가 2랍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 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나눠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x를 얘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일 테니까 이게 나머지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어려워서 냈다기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런 문제에 적응하자 이런 의도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가 1차 이하 다시 기억으로 돌아가는데요. 1차 이하인데 이 식과 이 식이 항상 같을 수 있는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갑자기 b는 0이 아니다라는 말밖에 현재 없는데요. 그래서 해봅니다. a 더하기 b에 나머지라는 녀석은 1차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이하니까 이거를 px 플러스 q라고 준 다음에 넣어줘요. 여기까지가 얘고요. 그 다음 R0는 q입니다. 이것과 a-b ra는 pa 플러스 q이고 rb pb 플러스 q 얘와 얘가 같은데 같으려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고 그러려면 b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에 못은 나더라. 이런 식으로 흐름에 맞춰서 차수를 따지면서 풀면 되겠다. 이러한 문제처럼 최근에 2차 함수의 대칭성, 3차 함수의 대칭성을 묻는 문제들이 가끔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제가 이제 한번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할게요. 요 x좌표가 있어요. x가 아무리 바뀌어도 얘네들의 합의 평균은 4죠. 그리고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8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러면서 이 4, 마이너스 8의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8이 대칭이 중심인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요 지점이 x였다고 합시다. 자, 같은 거리에 있다면 결국 얘와 얘의 평균이 4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는 8 빼기 x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 8 빼기 x가 있었고 x가 있었습니다. 자, 가령 이 x라는 지점에서 내려갔을 수도 있고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내려간 만큼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게 대칭이니까요. 내려간 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fx라는 애는 마이너스 8로부터 만약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 2배니까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써야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로부터 내려갔다고 합시다. fx에서요. 그럼 8 빼기 x에서는 마이너스 2로부터 내려간 만큼 올라갑니다. 만약 올라갔으면 내려가면 돼요. 그럼 얘네 둘을 합하면 뭐가 되죠? 이 내려간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은 둘의 합은 두 함수값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 수식이 나옵니다. 즉 이 뜻은 px는 4, 마이너스 2를 대칭의 중심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겸사겸사 이제 얘기를 하나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fx, px 상관없죠. 만약에 이 fx가 a, b를 대칭의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a로부터 왼쪽으로 그리고 a로부터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정확하게 2b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금 전 문제처럼 fx 그러니까
x 대신에 a 빼기 x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f 2a 빼기 x는 2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네 둘의 합의 평균 그리고 이것의 절반 또 얘네들의 합의 평균 그리고 얘 2배 이런 식으로 대칭의 중심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사실 몰라도 이제 쉽게 풀 수는 있긴 한데 px가 이러한 두 개의 인수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나누는 것이 0이 되게 하는 x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p4는 4n 빼기 n인데 아까 4가 대칭의 중심이었잖아요. 4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5에서의 함수값을 딱 하려는 순간 여기서 약히는 거죠. 요거죠. p3 p5는 빼기 4인데 p3에서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6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의미를 몰라도 답을 낼 수는 있긴 하지만 이왕이면 확장성을 위해서 차후의 공부를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8이 되면서 m의 값은 8이 될 거고 4, 8에 32 n은 마이너스 34가 되겠네요. 그쵸? 4, 8에 32 마이너스 32, 34 이런 식으로. 그러면 rx는 8x 빼기 34가 되니까 r8은 8, 8에 64 30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칭의 중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2차 함수는 대칭축을 물을 것이고 3차 함수는 대칭의 중심을 물을 수 있다 보니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들이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다항식 얘기가 나왔고 항등식 얘기가 나왔고 함수 방정식 얘기가 나왔을 때 반드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 최고차항과 차수입니다. 그래서 최고차항과 차수를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왼쪽 식의 최고차항 개수와 차수는 얘가 되고요. 오른쪽 식에서는 an의 xn 플러스 얘가 최고차항이 되죠. 그러면은 최고차항 개수도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 됩니다. 3n이 n 플러스 2가 되어야 하니까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 여긴 얘는 0은 아니고요. 얘가 0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an의 제곱이 1이 돼야 되잖아요. 약분하면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1이겠구나.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를 했으니까. 근데 1차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뭐라 그럴까? k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식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문제식에다 대입해주면은 얘가 되고 그런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4에 x-1에 x-2 그래서 오히려 얘가 0이 되는 x를 집어넣는 게 편하네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자 1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나 1을 집어넣으면 k-1의 세제곱이 x에다 1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k-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겠죠. 이제 2 집어넣으면 k-2의 세제곱은 4의 k-2 이렇게 되면서 k-1이 0이거나 이제 0이 아니면 약분했을 때 k-1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찬가지로 k-2가 0이 되거나 k-2가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때 나오는 k는 뭐가 있죠? 1이 있고 2가 있고 0이 가능하고 이때는 2가 있고 0이 있고 4가 가능하니까 동시에 가능한 것은 k가 0 또는 2다. 그런데 k가 0이라면 마이너스 x세제곱이 마이너스 x세제곱에다가 어떤 식이 더해진 형태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되고 k가 2라면 마이너스 이거 세제곱 이거 전개하면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x세제곱에 8에다가 3이 6x 빼기 x 플러스 2 되는데 만나봅시다. 이면은 마이너스 나오죠. 그 다음에 4, 2, 8 나오죠. 상수항에서. 여기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6x제곱 2x제곱 4x제곱 맞네요.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다. 그러므로 x로 나눈 나머지 2 맞고요. 왜냐면은 뭐야 여기가 이게 fx인데 x로 여기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k가 아까 얼마랬지? 2. 그래서 얘를 x로 나누고 또 어디야? 그게 아니라 fx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fx를 x로 나누면 나머지 2다 그냥 나오는 얘기죠. 최고차항수 마이너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fx 세제곱을 얘로 나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겠네요.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x 더하기 1, x 빼기 1, 그리고 나머지는 1차 2야. 이렇게 하면은 항등식이니까 1과 마이너스 1 넣겠죠. 1을 넣으면은 1이 되고 n 플러스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3, 3, 9, 9, 3, 27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더해버리면 n은 28을 나눈 14.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x 플러스 14라고 했으면 되네. 맞네요. 어려워서 제시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습니다.